네, 매주 수요일 절대 전략은 이분과 함께하죠.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배원 전문가입니다. 네, 지난주 이 시간에도 사실 분위기가 그다지 좋지는 않았고 당시에도 손절보다는 보유를 하자라는 전략을 주셨어요. 그 이후 시장이 돌고 돌아 결국에는 지금도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 한마디 어떻게 정하셨어요? 일일 천하 장세. 네, 뭔가 단기적으로 하루짜리 시세를 내는 개별 종목군들의 장세다 이렇게 보시는 거세요? 개별적인 장세보다는 이제 일 하루 정도 좋았다가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슈가 좋은 이슈가 있고 호재가 있어도 하루만 시세에 반영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빠지는 것은 아직 바닥이 확인이 안 됐다는 것을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지와 저항에 대한 것은 반드시 이틀 이상 종가 기준으로 이틀 이상 반전한다면 강하게 반전을 해줘야 되고요. 하락할 때도 이틀 이상으로 붕괴를 하면 그게 하락이 지속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이틀 이상을 이제 지속적으로 종목들이 좋은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틀 이상 강한 게 나타났습니다. 바로 카카오라든지 이런 게 나타나서 전체 장은 안 좋은데 그나마 희망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은 일일 천하 장세이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바닥이 여길 거다 해서 들어가게 되면 하루는 좋지만 또다시 평가소리 나게 되면 또 불안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투자 철학이 경험이 많아서 아니면 투자 책이 분명한 사람들만 견딜 수 있는 장이고 시장에 부하내동해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장이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잘 버텼던 업종 종목까지도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철학이 확실한 신념적으로 투자 철학이 있는 사람들만 견딜 수 있는 그런 장이면서 그런 분들만 전체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급히 서둘다 보면 안 되고 미리 한 6개월 정도 뒤를 보고 전략을 짜놓고 하루 이틀의 시세는 보지 않는 게 오히려 일일천하 장세에서는 승리하는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지수의 일일 천하를 말씀을 해주시는 거군요. 지수가 뭔가 연속성이 없이 하루 급등했다가 하루 급락했다가 이런 흐름에서 일일 천하 장세 오늘 이렇게 한마디를 잡아주신 건데요. 잘 가던 종목군들도 좀 꺾였다 뭐 이런저런 포인트를 잡아주셨는데 좀 정리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네, 최근에 이제 경기 침체 우려, 경기 지금 현재 지표가 나오는 거 보면 경기 둔화가 현실화되는 지표가 한두 개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표는 길게 장기적으로 침체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시그널은 없습니다. 저 예상했던 거보다 조금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예상했던 거 나오고 오히려 예상보다 좋게 나온 거 있습니다. 그러면 둔화에 대한 것은 분명하다 둔화는 하지만 침체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장을 봤을 때 오늘 물론 이제 유가가 $100가 깨지면서 내려온 주식들을 보면 오늘 전체 시가총액 100등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 보게 되면 조선주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나마 조선주도 이제 요즘은 조금 어떤 악재가 있으면 하락할 때 매수 세력이 실종됐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파는 쪽이 있으면 그냥 내려가서 5%가 아니라 10% 내외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삼성, 엔지니어, 한국 전부 다 8%에서 10% 내려왔죠. 그나마 이쪽이 시장 다른 업종부에서 조금 더 잘 버텼는데 이제 이것까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2분기 이제 실적 시즌이 나오기 임박했는데요. 내일부터 삼성전자 나올 텐데 하나솔루션은 아직까지 태양광 쪽인 적자기 때문에 영업 적자 한번 이제 실적이 다 무너지면 그냥 한 번에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팔게 되면 그냥 10%는 쉽게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장이다. 지금 현재 조선과 정유 그다음에 중기계 업종이 급락을 같이 동참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러게 되면 이제 전체적인 경기에 보면 경기와 주가의 사이클 상관관계를 보게 되면 고점에서 마지막 쪽에 하락은 이제 은행주, 금융주가 하락을 하게 되면 지금 금융주 같이 보시면 오늘 하락의 상위권에 있는 업종들이 이제 금융주들이 6월부터 금융주들이 합세해서 같이 빠지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KB금융뿐만 아니라 은행주와 금융주들이 같이
6월부터 하락을 동참했기 때문에 최고점은 잘 버티다가 마지막에 은행주까지가 내려오게 되면 그 이후에는 하락해서 그 다음에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쪽이 조금 더 방어를 해주면서 큰 이제 시세 바닥은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금융주까지 거의 급락을 해서 한 달 동안 급락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에 임박해 있지 않나. 그리고 헬스케어가 좀 더 센 편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헬스케어 세다가 다음에 기술주까지 좀 반등이 성공을 하게 되면 추세 반전이 시작되거든요. 지금 현재 오늘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수를 이렇게 보게 되면 카카오가 잘 견뎠습니다. 네이버도 카카오가 이틀 연속으로 어제 5.7% 상승했고요. 오늘 2% 상승했기 때문에 박스권 작은데 지난번보다 훨씬 더 5월 말보다 훨씬 더 강한 모습으로 오고 거래도 실려있기 때문에 기술주 중에 대표적인 플랫폼 이런 쪽이 카카오가 강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수는 빠지더라도 시장의 심리적 안정 역할을 좀 할 거로 보이고요. 그러면 지수의 바닥은 거의 임박했다. 아니면 바닥을 거의 다 왔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제 금융주까지 마지막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카카오 이런 게 반등에 성공하고 그 다음 마지막 버텼던 업종이 고성장 업종이 2차 전지가 지난주부터 급락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조금 희망적인 내용이 카카오라든지 그다음 LG엔솔도 반등하고 있고요. 2차 전지도 괜찮은 거는 반등하고 경기 민감주와 상관없는 자동차 전지주들은 오히려 좀 더 센 편이었다. 그래서 LG엔솔뿐만 아니라 SDI도 어제 반등을 크게 했고요. 순수 동방마 일진 같은 일지모트도 강했고 SKC라든지 포스코 이런 것은 경기 민감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 약하거든요. 그래서 좀 차별적으로 시세가 움직인 것을 좀 체크를 계속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체크해야 할 포인트로 나스닥이 1978포인트 지지하는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체크를 해놓고 일주일 내내 봤더니 종가 기준으로는 잘 지켜줬거든요. 11,000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임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가 좀 상대적으로 더 약해가지고요. 앞으로 한 주는 뭘 봐야 될까요? 지난주에 나스닥을 이제 종가 기준으로 1,800 몇 포인트인데요. 저가로 1,850 찍고 그 이하로 가지 않고 오히려 지금 11,300대 왔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는 지금 현재는 60분봉을 보면 3일 동안의 주가를 미리 알 수가 있거든요. 거의 뭐 100%나 80% 가능성으로. 그럼 지금 나스닥을 보면 60분봉 차트로는 추세가 반전을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봉상으로 지금 성공하고 있는데 60분봉 2, 3일 동안 그럼 급락을 하지 않을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11,083인 22평선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붕괴되지 않으면 일봉도 붕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저점을 그러면 안정적으로 다시 올라갈 거로 보이기 때문에 나스닥은 급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럼 나스닥의 급락을 이 최근의 저점을 깨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나스닥의 수혜주들처럼 우리나라도 카카오라도 이런 수혜주들이 결국은 고성장하는 구조적 성장하는 쪽은 바닥에서 반등이 좀 쉽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서 나스닥 지수를 보면 될 것 같고 또 다우존스 산지수는 뭐 굳이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있기 때문에 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지금은 다른 거 오늘 보시면 결론이 하반기의 장세의 결론은 나왔습니다. 경기 민감주는 다 버리고 오히려 10월 말이나 되면 유가는 저는 우크라이나 문제가 어느 정도 휴전이 된다면 유가는 $70까지도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 원자재 관련된 주식은 지금부터는 비중을 급격히 줄이고 반등 시에도 다 줄여서 구조적 성장하는 그런 많이 빠졌고 50% 이상 빠졌거든요. 60%대 빠졌습니다. 나스닥 관련된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카카오하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에 구조적 성장 종목이나 업종에 집중적으로 매집해 놓으면 내년 상반기까지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좀 길게 보고 전략을 짜서 매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밸런스를 어떻게 좀 맞출까 궁금했는데 전문가님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빅테크주들 보자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자재 가격이 꺾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그동안에 수혜주로 분류됐던 종목군들이 이제는 좀 조금씩 비중을 줄여주십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어떤 쪽에 비중을 늘려야 할까? 앞으로 좀 나아지는 IT, 빅테크, 기술주들 위주로 관심을 가져보자. 최병훈 전문가 투자 전략 들어봤습니다.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어지는 시간 진짜 쉬운 진단에서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한번 해보시고요. 또 전체적인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 이토마토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공개 방송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또 좋은 소식 많았으면 좋겠네요.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